갈증이라는 게 뭡니까? 갈증은 목마름이죠. 타는 목마름으로 김지하 시인인가요? 뭔가 갈구를 하는데 그것을 채워주지 못한 것이 갈증이죠. 허기는 배고플 때 그 뱃속을 든든히 채우고 싶은 욕망입니다. 예수가 그러시죠. 내가 목이 마르다. 이 목마름이요. 누구나 목마름이 있습니다. 목마름. 그 목마름을 채우고 싶죠. 제가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인문학이라는 것을 한번 시작해 봤느냐 하면은 이 목마름, 이 갈증을 한번 해소시켜 보거나 채워볼 뭔가가 있지 않을까. 책을 통해서 그 책이라는 것이 인류 지혜와 지식의 보고니까 책을 통해서 우리의 대단한 손자들이 아니면 세계적 석학들이 아니면 우리가 인류사에서 취황되는 철학자, 몇몇의 철학자들의 철학적 사유를 따라감으로써 아니면 종교의 심연으로 접근함으로써 이 갈증을 채워볼 수 있지 않을까, 해소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철학 서적을 뒤져보기로 했었습니다. 어렵죠. 니체 철학을 한 것만 해도 수십 건 됩니다. 단어는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못 가요. 그러니까 가도 끝이 없죠. 그 심연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철학자들의 그 사유의 내용도 틀리죠. 갈 수가 없습니다. 불교가 틀리고 기독교가 틀리고 힌두교가 틀리고 또 뭡니까 그 이슬람이 틀리고 다 틀리죠. 유교가 틀리고 종교도 제각각 그 복잡하고 어려운 철학자도 제각각 이렇게 해서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 갈증을 삶에 대한 본질적 질문에 대한 갈증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 가치관에 관한 갈증도 있죠. 삶에 대한 본질적 질문에 대한 갈증들은 신부, 수녀, 스님 이런 분들은 세상적 삶, 행복한 세상적 삶을 포기하고 전문적으로 이런 본질적 질문만 묻기로 작정하신 분들이죠. 목사님은 좀 틀리다고 생각해요. 목사들은 결혼도 하고 물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미면 이런 질문들 사치스러워서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목사들도 결혼을 해서 자식도 낳고 사회생활도 하면서 돈도 벌고 집도 사고 차도 사면서 세상적 삶을 살면서 목사 생활을 하는 것이 꼭 세속적인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해 한용운이 그랬거든요. 스님도 장가를 가야 된다고 본인도 장가를 갔고요. 그 세속적인 삶도 종교적인 삶으로 얼마든지 용이하고 이해할 수 있죠. 그것도 옳은 얘기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스님 되고 신부 되면 세상은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제2세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어엿한 의무를 가지고 태어났고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신성하다는 생각으로 귀결될 수도 있죠. 꼭 그렇게 세속적 욕망 끊어버리고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수도 정진하는 것이 또 백해무익하거나 세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그렇게 간단한 문제들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도저도 선택의 문제이죠.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갈증을 풀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삶에 대한 본질적인 갈증이죠. 뭔 갈증이 그렇게 많냐고요? 갈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갈증이 있죠. 존재론적 질문에 대한 갈증이 스님이나 신부들이 하는 것이 존재론적 질문에 대한 갈증이죠. 그뿐만 아니라 욕망을 채우지 못한 갈증도 무지 많고요. 그 갈증의 수준이 뭐냐? 뭐 이거는 어떻게 하더라도 갈증은 갈증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갖는 욕망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욕망, 그것이 존재론적인 갈증이죠. 어쨌든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존재론적 문제에 대해서 갖는 질문이요. 사는 게 이 먹고 사람이 이게 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깊고 가장 높은 갈증일 수도 있죠. 이 먹고 또 공 얘기합니다만 반야신경에 공이죠. 색적시 공인데 공 피었다는 건데 비었다는 것이 단순히 빈 게 아니죠. 실존적 허무가 아닙니다. 실존적 허무로 가면 답이 없죠. 실존적 허무로 가면 답이 없습니다. 실존적 허무를 느끼는 것을 실존적 허무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100번 이해를 합니다. 삶이 공허하거든요. 살다 보면 공허해요. 공허하지 않으면 이상하죠. 삶은 공허하기 때문에 실존적 허무로 가게 되는데 실존적 공허가 실존적 공허로 끝나버리면요. 이건 이게 뭡니까? 불교의 공이라는 것은 그냥 텅 비었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죠. 심재자망, 삼매 이런 얘기 있죠. 심재자망, 삼매. 삼매에 빠지면요. 시간과 공간을 잊어버린다 그러죠. 우리도 삼매에 잘 빠집니다. 일을 하다가도 빠지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빠져 있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 가는 줄을 모르죠. 배고픈 것도 잊어버립니다. 시간이 푹 흘렀어요. 모든 사람들이 삼매에 잘 빠집니다. 어떤 직업이 법무사인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좀 특이하죠. 법무사는 그 분쟁 해결하는 직업인데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림은 취미로 그리죠. 2박 3일을 정신없이 그려본 적도 있고 하도 열심히 그리다 보면 밤낮이 바뀌는 줄도 모르고 배고픈 것도 지나가고 이런 그림에 대한 삼매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삼매죠. 이것을 존재론적으로 설명한 분들은 아주 이런 삼매를 아주 의미 있는 개념, 시간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자, 여하튼 어떤 질문을 하든 갈증이죠. 도대체 이 먹고랍니다. 이 먹고. 그리고 이 먹고의 끝에서 이 먹고라는 것을 과연 해결할 수는 있느냐의 또 문제죠. 살다 보면요.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누구나 외롭죠. 뭐 안 외로운 분이 있습니까? 가족들이 단란하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고 그러면 안 외로울까요? 그래도 외롭죠. 아무리 단란한 가정에서도 본질적인 외로움을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대로,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대로 외롭죠. 불행한 사람은 그 외로움에 그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도 사실 그게 개념 정립하기 나름이죠. 여하튼 다 외롭다. 뭐 외롭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
이 본질적 외로움, 이게 이제 존재론적인 외로움이죠. 인간이 그래도 외로움도 물론 종류가 다양하겠죠. 그 같이 살면서 누군가와 느끼는 외로움, 홀로 있으면서 갖는 외로움, 종류가 다르겠죠. 우리가 보내는 물리적 시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이 외로움은 부부가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본질적으로 외로울 수밖에 없죠. 왜? 일심동체라 하지만 일심동체 아니거든요. 그냥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의지할 뿐이고, 마음을 나누고 의지하지 않더라도 서로 어떤 형태로든 분노로 채우든 무관심으로 채우든 채워나가는 정도의 물리적 외로움은 분명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 부부 관계죠. 그 관계가 악화되어서 분노로 바뀌고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바뀌어서 그것이 이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고 하면 이 불행해지는 거지. 물리적 외로움에서 물리적 외로움 까지는 아니죠. 그거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성격 차이로 만든 불행일 뿐이죠. 자, 여하튼 사람은요,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갈증이 돼, 갈증. 그래서 이 갈증의 문제는 물리적인 것, 존재론인 것인 것, 본질적인 것, 그래서 드디어 해결할 수 있느냐의 문제까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해결할 수 없다 하더라도 문제는 삶으로 또 다시 돌아와서 삶에서 느끼는 작은 기쁨들, 소확행이라고 하나요?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것. 이것이 어쩌면 또 이제 하나의 우리가 삶에 대한 최소한도의 좀 겸손한 자세로의 접근,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또 해봅니다.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작은 것에 만족하고 어떤 일에 매진해 가는 것. 그래서 누구의 삶이 더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사람이 생각하는 존재라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죠.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자기의 운명을 살아간다. 그 삶이라는 이런 주어진 노선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끝없이 그래도 이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는 공사상에 깊이 침잠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공이 뭐냐? 이 공사상을 완전히 이해하면 안 외로울 수 있거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는 것이 공사상이 뭐냐? 비었다는 건데요. 비었죠. 비은 건 맞습니다. 이게 이 비움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비우는 그런 비움이 아니죠. 조금 존재론적인 빔이죠, 빔. 뭐랄까요. 물이 맛이 없다 그러고 햇빛에서는 색깔이 없죠. 그런데 햇빛을요, 프리즘을 통해만 빨주노초 파란보 무지개 빛으로 분류가 되죠.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맛이 없다 그러지만 그 안에 미네랄부터 시작해서 온갖 게 다 들어있기도 하죠. 이게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이 아닐까 싶어도 공. 진공묘유라 그러죠. 진공묘유. 피었는데 분명히 있어. 묘하게 있는 거죠. 그냥 빈 게 아니죠. 이게 햇빛이라는 게, 빛이라는 것이요. 진공묘유 같다.
빛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햇빛. 그런데 결국은 그 안에 꽉 다 들었지 않습니까? 모든 색상이. 이거죠, 이거. 이 공이라는 것이 분명히 비었어요. 근데 빈 게 아니라 다 꽉 찼잖아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사실 우리 늘 외롭다, 허무하다. 그런데 그 자체가 사실은 꽉 차 있는 건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음, 어, 뭔가 어쨌든 이 갈증들을 해결할 수가 있으면 드디어 더 이상 갈증하지 않고 감사가 흘러넘칠 수도 있을지 모르죠. 밤과 낮이 오고 감이 있고 없음이 어쩌면 하나가 돼버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좀 관념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혼자 찍는 동영상, 혼자 찍는 이 푸념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런데 한 가지만 더 그 요즘 보면서요, 국가란 무엇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요, 한국은 대단한 나라 같아 아무리 봐도. 우리가 늘 정부를 비난하고 삽니다. 잘하든 못하든 칭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비난을 하지. 그런데요, 이게요, 비난하는 것, 참, 비난하는 사람들의 그 내면의 심리는 뭐냐면은요, 누가 뭘 해도 비난을 해요. 자기 잘났다는 의사 표현입니다. 근데 세상 잘난 사람들 사실 비난 잘 안 합니다. 못난 사람들이 비난을 해요. 이게 좀 말이 좀 위험한 얘기긴 한데, 그럼 비난하는 사람들 다 못났냐? 뭐 그런 얘기인데, 그거요, 음, 스스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역량을 키워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이 옳다. 그냥 혼자 앉아서 술 한잔 먹고 술자석에서 떠드는 비난. 아, 그까요. 해외에서 힘든 사람들 전세 비행기에서 실어오고 의료보험 혜택 다 만들어주고 학교 다 보내주고 제도권에 들어와서 우리가 시민이 되고 국가의 국민이 된다는 건 우리 당연한 걸로 생각했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했는데요. 절대 그게 아니더라. 국가들이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그 의지, 국민이 되어버려서 받는 혜택, 난민들이 왜 그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그토록 노력하는 겁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국가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 잘 모릅니다. 난민이 되어보면 알겠죠? 우리 국가에서 대해서 국가를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도 내고 국방의 의무도 다 하고 하는 겁니까? 이 세금도 안 내려고 그러고 국방의 의무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 사회 지도층들이 대부분 보면 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예전하면 세금 안 내려고 그러고 적게 내려고 그러고 세금 많이 걷어간다고 난리 하고 세금을 많이 걷어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세금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요. 적게 벌면 세금 받아가지도 않습니다. 국가라는 건요, 참, 대통령이라는 사람 우리가 보면 참 저지고 하기 힘들겠다 싶어져. 있는 욕, 없는 욕 세상 다 들어먹어가면서, 좀 쉬지도 못하고, 편안하지도 못하고, 대통령 하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 권력 위에서 군림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서비스하는 대통령이 되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럼 누가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생기는 게 없는데, 말하자면 뒷돈 챙기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대통령을 지금 존경하지도 않는데, 이 우리는 너무 말하자면 오만한 거 아닌가, 너무 자만한 거 아닌가, 너무 음, 에, 어떤 분이 어떤 대구에 사는 분이 쌩 말하자면 욕을 하면서 국가를 비난합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동영상을 몇십만 명이 보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더라고요. 좀 웃기는 얘기 같아요.
국가가 자기한테 해주는 이 혜택, 국가를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죠. 국가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런 소중한 국가이기 때문에 내가 좀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고 싶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분노하고 눈물 흘리면서 소리 지르겠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고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좀 웃기는 것들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어떤 국가의 어떤 지도자를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좀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직장을 다녀보면요, 직장의 상사가 정말로 그 야욕, 비겁한 욕망, 진저리 칠 때가 많죠. 아주 부하의 공을 가로채질 않나? 아주 야비한 술수를 써서 상대방을 쳐내려고 하질 않나? 어, 그, 이게 소시오패스, 이 미친 놈들이 들어있죠. 자기가 남에게 주는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게 소시오패스다. 이 많습니다. 직장 다니다 보면. 세상 삶이라는 게 그래서 힘들죠. 절대적으로 힘듭니다. 그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요. 농부들은 몸이 힘들지만 세상 살이 하다 보면 정말 마음과 정신이 힘들어요. 그 힘든 것 싫어서 조직 생활을 못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세상 요건 다 하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조직 생활에서 조직으로 생활해서 리더가 되고 성공한 사람들이 그 세상을 욕하거나 혹은 이 뭡니까 세상 구조를 좀 비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조금 그래도 이해가는데 본인이 적응하지도 못하고 튀어나간 사람들이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갖는 비난은 자기 만족이죠. 세상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복잡성과 슬픔이 이 세상에는 꽉 존재하죠. 존재 자체도 허롭고 세상 사람도 늘 힘듭니다. 내 욕망도 채우지 못하고 늘 갈증 속에서 살죠. 이게 인간이다. 이게 인간이다. 이거죠. 어떻게 하면 조금 편안하게 갈증을 덜 느끼고 아니면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살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절망적인 얘기가 아니고 줄이고 거의 완성적으로 좀 터득해가고 그래서 우리 삶이라는 게 과정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인데 만만치가 않죠. 힘듭니다. 그런데 좀 얕은 이런 비난, 쉽게 말하면 자기 잘난 채, 남을 공격함으로써 남을 비난함으로써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는 이런 것들은 조금 어쩌면 아무리 고급 언어를 쓰고 아무리 지식이 많더라도 좀 저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세상에 완벽한 인간이 어디 한 사람도 있습니까? 스스로도 흠을 가지고 있는데 나 뭐 흠 너무 잡지 말고 좀 수용하고 이해하면서 좀 남들이 주는 고통도 조금 끌어안고 아파하면서 그래 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2월이 가고 3월이 왔고 시절이 수상합니다. 깊은 밤 홀로 깨어서 뭐 이런저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만은 삶은 외롭고 갈증이죠. 갈증인데 왜 이런 뭐 혼자만의 동영상을 찍어보느냐. 이것도 나름대로 갈증 해소법이죠. 이런, 어쩌면 이것도 스팸 동영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스스로, 제가 글을 쓰는 이유도 스스로의 정화작용입니다. 동영상을 해보는 것도 스스로의 정화작용이죠.
스팸 동영상이 될 수도 있는데 조금 우리가 성숙한 좀 인격이 되는 것이 어떤 건가, 성숙하려고 노력해보는 인격이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오만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